일본은행에 따르면 개인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일본의 가계금융자산 잔고는 2021년에 처음으로 2000조엔을 돌파했습니다. 가계의 금융자산이 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개인이 가진 돈이 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일본인들 입장에선 좋은 소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발표한 통계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은행 자료를 인용해 개인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가계의 금융자산 잔고가 2021년 12월 말 시점에서 2023조엔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일본에서 가계의 금융자산 잔고가 2000조엔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계의 금융자산이란 개인이 보유한 예적금이나 주식 등 자산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일본의 가계 금융자산은 2017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1800조엔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200조엔 이상이 불어난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그 이유가 C19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삼가하는 등 지출이 억제되고 그 사이 주식 가격이 상승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뉴스는 언뜻 보면 일본인들이 부자가 된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일본인들은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 잔고 2000조엔을 현재 일본 인구인 1억 2534만 명으로 나누면 일본인 1인당 약 1600만엔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1600만엔이라는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은 약 200조엔 정도 증가했는데 이를 인구로 나누면 약 160만엔이 됩니다. 현재 일본에서 160만엔이라는 금융자산을 늘렸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일본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뉴스를 보면 언뜻 보기에 일본 경기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은행의 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의 예적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가계 금융자산 내역은 현금으로 분류되는 예금이 3.3% 증가한 1092조엔이었습니다. 반면 주식은 15.5% 늘어난 212조엔이었고 투신권은 20.4% 늘어난 94조엔이었습니다. 예적금 성장률은 3% 정도인데 반해 주식은 15% 이상, 투자 신탁에서는 20% 이상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즉, 얼핏 보면 일본인들이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되는 이 뉴스는 사실 원래부터 자금력이나 능력이 있던 일부의 투자자가 재작년부터 계속되는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한층 더 자산을 늘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금융홍보중앙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제로저축 가구는 20대가 43.2%, 30대가 31.1%, 40대가 35.5%였습니다. 2인 이상 가구의 저축액 평균값은 20대가 71만엔, 30대가 240만엔, 40대가 365만엔이었습니다. 게다가 생활보호 가구는 2000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 현재는 160만 가구에 이릅니다.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일본 사회는 극명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자의 자산은 더 증가하고 빈곤한 자는 더 빈곤해진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10년 사이 엔화 가치가 급속하게 하락하면서 빈곤한 일본인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했을 당시의 일본 환율은 1달러당 80엔 정도였습니다. 2021년 초까지만 해도 1달러당 102에서 103엔 정도였지만 점차 가치가 하락하더니 2022년 4월 12일에는 1달러당 125엔까지 엔화 가치가 폭락해 버렸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약 25% 폭락한 것과 다름없는데 이는 아베노믹스, 즉 돈을 사정없이 찍어낸 결과물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가계의 예적금이 3% 증가했다고 해도 달러 베이스로 보면 예적금은 감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화 가치 폭락은 일본인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도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여러 식품 회사들이 컵라면 등 식품 가격을 올 봄부터 10% 정도씩 가격 인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밀 가격 상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세계 정세 악화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도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불과 1년 전 1달러당 100엔과 현재 1달러당 125엔을 비교하면 세계 정세가 안정되었다고 해도 일본에서 수입하는 밀 가격은 단순 계산으로 25% 비싸지게 됩니다. 일본은 식량을 비롯한 모든 물건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화 가치가 폭락하면 원자재비 급등을 이유로 다양한 상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과장하면 조만간 일본인들은 빵을 사기 위해 바구니에 돈을 담아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3월 16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로금리 정책을 중단하고 금리를 0.25% 인상한 뒤 이전보다 더 통화 긴축을 실시하겠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장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2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말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치는 2에서 2.25%가 됩니다. 반면 일본은행은 기존의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금리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엔화 가치 폭락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달러든 엔화든 화폐 가치를 떠나서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자가 붙지 않는 나라보다 이자가 붙는 나라로 돈을 옮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는 엔화보다 더욱 안전자산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일본에서 외화 유출이 급격해질 것이기 때문에 엔화 가치는 폭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 없습니다. 만약 금리를 올리면 일본은행은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파산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엔화가 1달러당 150엔을 넘어서는 날도 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인들의 자산은 2021년도에 비해 반토막 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2020년경부터 일본 부유층들은 엔화 자산을 달러나 금으로 급격하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엔화 가치 폭락의 피해는 일본 서민층이 고스란히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가계 금융 잔고가 늘었다고 하는 뉴스는 희망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엔저 현상은 수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이 자랑하는 자동차 분야만 보더라도 연간 판매 대수의 약 3분의 2가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해외에서 달러를 아무리 벌어도 일본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엔화 약세는 연료비용과 원자재 구매 가격을 상승시켜 일본 내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즉 엔화 가치 폭락은 수출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되려 내수시장에 고통만 안겨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폭락할 엔화 흐름을 예측해 볼 때 엔화를 보유하거나 다루시는 분이시라면 자산관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